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포항남물릉의 이상입니다. 팩트 체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실래요? 아니, 뭐,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무슨 잠깐만요. 아니 뭐 말씀도 하기 전에 아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고. 아 그러면 질문 안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그렇게 단정으로 아니, 이야기하다가 국민이 다 질문을 보고 할까? 계신데 제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뭐 그리 왜 제 시간에 합니까? 제가 진행하는데. 자 여러분, 그 아니, 지금 뭐 여당 하는 위원들이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니, 버릇처럼 돼 있는데 지금 오늘 여당 용납하지 의원이 않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팩트 체크하고 김현 하라고 의원님 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저는 계속합니다. 팩트 체크. 인천 남동울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국감날 아닌가요? 박민 사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자유언론 실천선언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년 전인 1974년 10월 2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180명의 기자 PD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동아일보에 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들이 동참했고 다음 날 경향신문까지 31개 언론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여기 언론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모두 노조도 하고 노조위원장도 하셨는데 그 뿌리가 바로 50년 전 자유언론 실천 선언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신장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 현실이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뭐 조그만한 백이죠.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어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 바로 영상에 나왔던 저 사람을 KBS 사장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언론 실천 50주년에 권력의 아부한 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박장범 앵커는 기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낸 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장 지원서 제가 봤어요. 경영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겁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정권임을 다시 한번 어제 여실히 봤습니다. 이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김태규 대행과 이진숙 위원장이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박장범 앵커의 사장 후보 추천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지난 17일 법원에서 최초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판결이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판결 내용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알겠습니다.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예, 동의하지 본 의원이 않습니다. 지난 26일 날 그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박문진 이사 가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을 때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에서도 YTN 민영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모두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2인 체제 문제를 지적을 했고 지난 17일 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판결문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의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고
방통위를 이렇게 설립했다는 거죠.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등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 판결문을 보면 2인 체제가 왜 위법인지 명확히 아주 자세하게 방통위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판결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장악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모든 방송 장악은 무효고 원상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PD수첩 건뿐이 아니고 30건에 대해서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첫 본안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까지 1년 2개월간 2인 체제에서 모두 135건이 의결됐습니다. 모두 무효입니다. KBS는 이동호 기사 의결, 박민 사장 후보 선임, 그리고 KBS 이사 7인 선임, YTN은 민영화 심사계획, 민영화 승인 의결, MBC는 3차례에 걸쳐 이사 선임이 의결됐지만 모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에서 출근 첫날 박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어제 이 7명의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선임한 겁니다. 당연히 이 같은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당장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김태규 대행, 원상 회복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열거한 판결은 1심 판결 한 재판부의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예,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여기 KBS, MBC, YTN 이 모든 사안이 무효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김태규 대행의 추측이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의원님의 평가하고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의 경우 최대학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유진이 지분을 그러면 이게 2인 체제 무효 판결이 나면 유진은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까? 그래서 판결은 상대효가 YTN 있어서 이사회는 해당 사건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혹여 확정이 예. 된다고 해도 예, 다른 알겠습니다.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그럼 겁니다. YTN 이사회는 어떻게 되고 김백 사장 선임은 어떻게 되고 지금 모든 게 다 걸려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2인 체제에 대해서 의결한 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방통위도 공중분해가 되고 제가 보기에 방송계가 엄청난 혼란에 갈 겁니다. 그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의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법적 그리고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 김태규 증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 증인. 예, 제 답변을 좀 드리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질의응답을 보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느껴서 지금 지적합니다. 왜 심각한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규 증인이 동의 안 하면 1심 판결이 없어집니까? 아니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신분이 지금 공무원이죠? 공직자죠? 예, 정무직 공무원. 예. 국민의힘 당원이세요? 제가 공직자이기도 아니 그냥 하지만 말하세요. 해당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했다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1차 경고 드립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일차 당사자적 경고 성격도 드립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차 부분에 대해서 경고 제가 드립니다. 평가를 드리는 것도 예, 1차 합당하다고 경고 생각합니다. 드립니다. 지금 그 태도 자체가 문제인데 그건 차치하고요. 대한민국은 3심제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거 대한민국 국민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자칫 말을 잘못하면 재판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재판에 재판의 불복은 이미 했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상소를 함으로써. 사법부 시스템 자체 불복은 예, 이거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심 판결에 동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심 가는 겁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동의를 안 하는 거지 그것이 잘못됐다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아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가치 방통위가 판단은 피고인데 2심 재판부가 방통위가 합니다.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의 결정, 법원의 판단만이 가만히 무조건 계세요. 정의다라고 얘기하면 신급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1심 판결의 내용에 방통위가 불복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1심 판결 자체를 잘못됐다거나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판결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이가 거예요. 뭐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예. 아니 이해를 못하는 거하고 관두는 거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아니 법률가가 재판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직자이기 전에 그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만하세요. 무슨 해당 사건의 당사자예요?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방통위를 잠깐만. 방통위를 아니, 대신해서 방통위를 착각하지 대표해서 나왔지 마세요. 않습니까? 지금 방통위 위원장 직무 대행일 뿐이지 본인 인간 김태규가 그 뭐 당사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박충건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드디어 제 질의 시간이 왔습니다. 김태규 중리대행님, 예. 지난 17일에 법원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증인 예. 이 지금 질문한 사안 뒷부분 통일 TV 관련한 게 예. 방통위 소관입니까? 방심위 소관입니까? 방심위에서 일단 심의 부분은 방심위에서 하는 근데 것 왜 답하세요? 독립적인 기관에서 류희림 증인이 얘기할 걸 왜 답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도 해당 사건의 본인의 심의 부분에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일관되게 하세요. 기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일관되지 저는 그렇게 않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관된다고 말한다고 일관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류희림 증인 예, 이 건 빨리 처리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충건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KBS 수신료 관련 결정이 2인 구조에서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3인 구조에서 했습니다. 그때 김현 의원 계셨죠? 네, 이거 사실관계 바로 잡습니다. 3인 구조에서 결정했다고요. 2인 구조가 아니었다고 그때 그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 팩트 체크 해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건 그냥 정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정해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통위 5인 구조의 완성은 국회가 추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최민희라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방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열현, 최선영 방심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게다가 이거는 최민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제처는 아직도 최민희라는 사람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금 국감 한 달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난맥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모든 곳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는 근본 이유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적임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진숙 위원장 지금 탄핵 심판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아닌 양, 공무원이 아닌 양 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펜앤마이크 TV에 출연했습니다. 최근에 가짜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보수 여전사 이진숙이라는 그 구호에 맞춰 건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배승희 변호사 따따붙다의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편향적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김태기 증인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고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고 평가. 이런 이야기가 공무원 입에서 지금 현재 방통위 공무원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직 중이 현재 직무를 하고 계시면 그런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공무원 지금 부하 직원 중에 이런 분이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직무 이진숙 중이시면 위원장이 그리 아니고 하시겠습니까? 부하 직원 중에 재직 중이고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그리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까?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있습니다. 우리 방심이 유일임 증인. 예. 선방심의 백선기죠 예. 위원장 예. 지난 총선 때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지금 명예 교수로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제 지도 교수였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최근에 한정석 그만두셨죠? 예. 그분이 최근에 이야기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 뭐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예. 쭉 봐서 알고 있습니다. 5.18은 내란이다. 이미 전 국민이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국가 기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내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노벨 번역상이 낫겠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는 분이 선방심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선방심 위원으로 선정되기 전 2016년 페북에 보면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선방심 위원회에 선임되고 했는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조성은 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내가 전번 질의 때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이 있느냐, 검토해볼 생각이 있느냐, 검토해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토한 내용을 그 해당 보좌관한테 감사 담당관이 설명했던 예, 어떻게 걸로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직무정지 기간 중에 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일단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직무 정지 기간에는 감사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국민감사 청구나 공익감사 청구의 그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예. 직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감사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원장은 직원 아닌가요? 근데 직무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 기간인데 그분은 공무원 아닌가요? 아니 신분은 그렇지만 네. 직무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으면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예. 들어가십시오. 이 원장님, 네. 이렇게 지금 거의 감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무 감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또 방심위의 이원 선임 과정들 인사 적정성 검토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박민 사장님. 예. 아까 인사 만사라고 했고 인사가 보면 적정 적임자를 뽑는 것보다는 거의 네 편 내 편 갈라서 내 편을 거의 임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사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만은 본인은 이제 내 편이 아니고 네 편이다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KBS 사장의 선임은 여야 쪽이 대표하는 기자님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해서 제청을 하기 본인의 때문에 그 지금까지 그 열정과 모든 것들을 정권에 맞춰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했고 KBS를 개혁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단되겠죠? 아니, 후임 사장님이 잘 판단해서 뭐 계속 필요한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야당 추천 이사들은 파우치 사장 뽑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팩트는 똑바로 하고 가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포항남물릉의 이상입니다. 팩트 체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실래요? 아니, 뭐,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무슨 잠깐만요. 아니 뭐 말씀도 하기 아니, 전에 해야 그렇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고. 아 그러면 질문 안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그렇게 단정으로 아니, 이야기하다가 국민이 다 질문할 보고 계신데 사람 제가 내가 왜 안 합니까? 위원장이 그리고 왜 얘기를 합니까? 이 뭐 그리 하는 왜 거예요? 제 시간에 합니까? 제가 진행하는데. 자 여러분 그 아니, 지금 뭐 여당 하시는 위원들이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니, 버릇처럼 돼 있는데 지금 오늘 여당 용납하지 의원이 이야기할 때 않겠습니다. 이미 팩트 체크하고 김현 하고 의원님 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저는 계속합니다. 팩트 체크. 위원장의 회의 질문하지 진행을 마세요. 위해서 그리고 이게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국정감사 종감입니다.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호도될 수 있는 사실이 호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동관 방통위가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서 팩트 체크 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에게 심지어 그것을 만들어서 청구 민원한 것을 가지고 공직자들에게 탄압을 가한 것이 지금 방심위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마땅히 사실에 부합한 질의와 답변을 끌어내는 그런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든 야당이든 간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그 즉시 정정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경제적인 비용을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은 공이다. 위원장에겐 막중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막중하게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하고 여당 의원이든 야당이든 특히 공직자들조차도 오늘 종합감사 하루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공직자의 윤리강령에 벗어난 행동으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노력은 공이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은 그 바로잡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20초 드리세요. 1분 드리세요. 우리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노정면 의원님 말에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정은 저도 팩트 체크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는 그 언론의 역할입니다. 미국 언론사도 그렇고 우리 언론사에도 팩트 체크라는 직책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의 또 중요한 직무는 이 중대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여야가 고른 발언 기회를 특히 의원들이 각자 고른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 건마다 이 팩트 체크를 하면은 저도 위원장님 말에 팩트 체크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 운영에 있으면서 이걸 상임위원장의 몫과 팩트 체크라는 특별한 그 언론의 저널리스트 잡을 좀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언론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TV 수신료 관련 방통위 의결 이게 2인 구조에서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팩트 체크를 안 합니까? 제가 이런 팩트 체크하지 않게 자료 제대로 보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방통위의 파행이 야당이 추천 안 해서 방통위가 지금 5인 구조가 안 된다는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팩트 체크를 안 합니까?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통위 추경호 대표가 우리가 추천한다니까 민주당이 정치 공작한다고 했습니다. 말이나 맞추고 오세요. 그리고 방통위원회 최민희라는 사람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데서부터 이 파행이 시작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심위의 경우 황열현 국회의장 추천목, 최선영 민주당 추천목,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팩트 체크나 하고 얘기하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제가 이러시니까 기억이 났는데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 좀 해보십시오. 민주당은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부분이 지금 그 합의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쟁점은 아니 방심위의 경우 완전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택적인 임명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수처 검사 임명을 안 해서 공수처가 마비될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예, 서울 네.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방송 언론 장악하기 위해서 바이든 날리면 전용기한테 한두 가지입니까? MBC 세무조사 지금도 재판하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해봤자 저는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역대 이렇게까지 방송과 언론에 대해서 폭압적으로 무도하게 대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누구라도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저 말씀할 때는 제가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 야당 의원들이라고 민주당 의원들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없겠습니까? 너무 가혹하게 해요, 민주당한테도. 그렇지만 공정하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은 김우영 의원도 조용하세요. 지금 보면은 위원장께서 정말 공정하게 운영하십니다. 팩트체크 해주시고, 다만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발언 시작하고 할 때 그것도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아니 우리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위원장을 마치 비하하듯이 비판하듯이 시작하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는 게 좋겠다.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민주당에게 편파적으로 대할 정도로 공정하게 운영하신다 생각합니다. 자,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4시간이라도 더 이상 위원장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지 않겠습니다. 아니 뭔 말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 흔들기를 질문 앞에 대고 습관적으로 하십니다. 그거 오늘 제가 안 참겠습니다. 질문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질문하십시오. 아니 질문하십시오. 네. 억압적이고 굉장히 억압적이시네. 안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질문하실 하든 겁니까? 이 말이 질문이 아이고, 될지 안 끄세요. 될지. 뭐 하세요? 예,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이 질의 얘기하는- 시간이 위원장님 개인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말 그런 과다함 왜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질의를 하더만이. 좀 뭐 오버하지 마시고 그 계시기 싫으면 선택해서 안 계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퇴장 안 시킵니다. 네, 그냥 나가시는 건 모두의 자유입니다. 네, 야당 의원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부에 질의하시란 뜻입니다. 팩트 체크 그게 뭐가 물타기입니까? 사실이나 확인하고 질의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했잖아요. 팩트 체크 그것도 틀렸잖아요. 자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10초 만에 질의 끊기 처음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쪽 보고 이야기하면 질의가 되겠죠. 김태기 부위원장님, 예. 제 보이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팩트 체크가 아니라 민주당 마음에 안 들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은 이 팩트 체크 하는 겁니다. 판단에 대한 문제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는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질의 안 우리 하실 거죠? 질의하는 겁니다. 김태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질입니까? 질의 맞잖아요. 이게 질입니까? 이게 질입니까? 질의 맞아요. 아니, 왜 내 지성을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질의하지 마세요.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파토 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편 타당하게 진행을 하시라고. 저는 너무 보편타당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정말 불같은 성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질의하세요. 아니요, 그냥 가요. 말도 안 하는데 시간을 왜 보내요? 예, 6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6분. 참 좋은 게 좋다고. 또 그러네. 네, 다시 7분에서 시작하세요. 7분에서 시작하세요.